보셨어요? 2026년 5월 26일 종영이 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축약해서 모자무사 드라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짓거려 보겠습니다. 왠지 이 드라마만큼은 그냥 나름 뭐 대본까지 쓰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정리해서 메모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이 드라마를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이유인즉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로 나의 아저씨를 이야기하고는 하지만 저 또한 나의 아저씨가 인생 드라마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작품을 아무래도 계속 이어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박혜영 작가님이시죠. 나의 아저씨로부터 또 그 다음 차기작으로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이번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라는 드라마까지 오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끝까지 보고 싶어지는 그런 대본을 쓰시는 작가님이신데요. 아무래도 박혜영 작가님의 드라마들을 보면 그 대본의 말맛이라는 게 있죠. 그 매력으로 찾아보는 것도 있고, 그 말맛으로 위로 혹은 울고 싶은 마음, 어쩌면 이번 모자무사 드라마의 그 말맛의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감정워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생각했었을 때 이 감정이 가져다주는 혼란, 스스로가 이 감정이 무언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일종의 SF 같은 아이템이기는 하지만 아직 현실에는 없는 아이템, 감정워치가 극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록불, 빨간불로 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 안에 어떤 감정인지 단어로서 표현이 되어 표시가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극 중에서 주인공과 히로인인 황동만과 변은하님께서 차고 나오며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감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감정워치에 표시되어 있는 그 감정 단어 표시가 어쩌면 우리 안에 감정을 또렷하게 인식함으로써 조금 더 이 현생에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끝에 가서는 변은하라는 인물이 상담사에게 상담을 들으면서 이제는 이 감정워치가 표시하는 감정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그 감정을 알고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자신 안에서 나오는 감정을 스스로가 인지하면서 재난과 같이 다가오는 감정적 고난들로 그 감정의 상처 혹은 충돌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의 기능,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야 한다라는, 알면 좋다라는 그런 느낌의 쓰임새였던 것 같습니다. 감정워치가 말이죠. 약간 좀 두서없이 말이 정리가 잘 안 되지만 대충 그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감정워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 황동만의 민폐. 아무리 주인공이라긴 하지만 그 전에 박혜영 작가님의 주인공들은 그렇게 민폐를 끼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주인공 황동만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쳐가며 그 산 밑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민원을 넣게 될 정도로 많이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초반부에 등장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 혹은 호감을 쌓아가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황동만의 민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을 까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든 극 중에서 나오는 약간 비윤리적인, 아니 윤리적이라기보단 질서를 깨트리는, 남들에게 살짝 피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민폐가 좀 거슬리기는 했었다. 그럼에도 이 인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보는 저만이 저 황동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 황동만을 보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지할 수 있을 뿐더러 어쩌면 저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여러가지 입체적인 느낌에서 황동만의 매력이 이 드라마에서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은하가 코피를 흘릴 때 그 코피 흘리기 직전에서부터 만화 헌터헌터에 나오는 조르딕 가문의 이름이, 조르딕이 이상하게 겹쳐 보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배우분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눈과 함께 커다란 검은 눈동자가, 그리고 대체적으로 초반부터 중반까지
무표정인 그 캐릭터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헌터 바이 헌터에 나오는 이름이 조르딕과 많이 흡사해서 몰입을 깨지는 않았지만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왠지 익숙한 얼굴이다 보니까 재밌긴 했었다. 그리고 변은하의 친엄마인 오정희라는 대배우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대배우로서 성동윤님께서 연기하시는 노광식 배우가 나오는데 극 중에서 그 두 분이 만나는 장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만난 것 같은 희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대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역할은 노광식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시상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장, 뒤풀이 이런 자리에서 언젠가는 한번 만났을 것 같고 그 만나는 장면을 본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드라마에서 만나는 장면이 한 번도 없었던 희한한 경험을 함과 동시에 변은하 캐릭터의 새엄마가 왜 등장하지 않았는지 어쩌면 약간 좀 유명한 배우분께서 잠깐이라도 카메오처럼 등장을 해서 오정희와 만나면서 그 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찌 보면은 오정희라는 캐릭터에게 사이다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왠지 드라마가 12화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끝에 얘기하겠지만 변은하의 새엄마가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웠다. 아니 아쉽다기보다는 서운했다랄까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하고 싶었었던 거는 이번 12화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만약에 모자무사 12화의 제목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미안의 예술, 미안함의 예술, 사과의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뭔가 이 미안함이 전염병처럼 세 명에게 퍼지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슬픔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종의 깨달음 같은 거였었거든요. 장면을 설명하자면 황동만하고 박경세 감독이 엄청 단둘이 술자리에서 싸우고 이제 황동만이 떠나려고 하면서 아무튼 박경세가 계속 따라오면서 넌 나한테 왜 그러냐 엄청 뭐라 하다가 황동만이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감정어치에서 뭐라고 뜨냐면 빨간 배경에 후회라고 뜨거든요. 후회. 야, 이 그동안 작품 안에서 다양한 감정이 표시되긴 했었지만 후회는 또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동만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박경세 감독에게 가서 같이 엎드려서 형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질투에 사로잡혀서 맨날 욕만 하던 박경세 감독이 흉만 보던 그런 황동만이 갑자기 진심으로 박경세 앞에서 같이 거의 엎어지다시피 무릎 꿇고서 눈을 맞대면서 비슷한 높이에서 정말 미안해. 형이 잘 되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나의 그 불안함 그리고 함께 낮은 위치에서 아무것도 아닐 때 유대했었던 그 느낌 그러기 위해선 나도 형처럼 데뷔를 해야 돼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못나게 굴었었던 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뭐 어느 정도 받아줬겠죠.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몇몇 넘어가는데 이제 박경세 감독이 글을 쓰면서 잘 안 풀리던 걸 이제 보조 작가를 붙이면서 어느 정도 그 OTT 시리즈물들 대본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영화사 대표이자 아내인 고혜진 님이 새로운 보조 작가에게 애정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을 고혜진 대표가 보면서 그의 아내인 나는 어찌 보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대본을 쓰라고 구박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좋은 영감을 주지 못하고 난 그냥 대본만 닦다라는 그런 영화사 대표밖에 안 됐었던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감독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의 아내 고혜진 영화사 대표가 그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되게 뾰루퉁한 모습도 보이고 화나는 모습도 보이고 결국에는 박경세 감독을 언젠간 놓아주겠다며 이혼을 준비하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황동만에게 사과를 받은 박경세 감독이 자신의 보조 작가를 자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 쓰겠다면서 대본을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의 와이프인 고혜진 대표에게 박경세 감독이 사과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 황동만에서 박경세에서 고혜진으로까지 사과하는 게 미안함이 전염이 되는 것 같이 정리가 되는데 그 감정이 배우분들 연기도 쩔지만 이것을 플롯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완벽한 미안함의 구조?
완벽한 사과의 구조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전 회차에서는 얼추 알 것 같은 감정의 몽글몽글함이 있었다라면 마지막 12화에서는 그 연쇄적인 사과의 전염 그 장면들이 가슴을 너무나 울렸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장면까지 오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분들이라든가 그동안의 이야기들이 쭉 달려왔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게 봤던 12화의 명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슬펐어. 너무 슬퍼. 그리고 또 5번째로 이 작가님께서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이번 모자무사까지 해가지고 전작의 복붙 같은 설정과 배경이 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는 기차 철도 건널목 구간, 나의 해방일지에선 그런 배경은 없었지만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들이 주로 퇴근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철도 건널목 구간이 이번에도 또 황동만과 변은하가 만나는 퇴근길 철도 건널목 구간으로 또 등장을 하고, 물론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인공들의 출퇴근길 안에서 전철 안에 있는 심리적 상태, 피로함, 그런 것들이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모자무사 계속 그런 배경이 등장하는 것 같고, 작가님 전작의 모자무사 포함해가지고 그놈의 술은 계속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아저씨 주인공 삼형제의 아지트 술자리, 나의 해방일지의 손석구 소주, 그리고 이번 모자무사에서 황동만 형의 소주 먹방? 식사보다 소주가 먼저 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작품에도 술은 많지만 이 술로서 전해주는 저 사람의 피로함? 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달래주는 역할이긴 한데, 아니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역할일까요? 그 기능으로서 꼭 들어가는 게 술, 그것도 소주인 것 같고요. 항상 히로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 주인공을 꼭 괴롭히는 직장 동료 혹은 상사, 대부분 상사죠. 이번 변은하 캐릭터에게도 괴롭힌다라기보단 쿠사리를 주는 8인회 멤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8인회 멤버 중에서 여성분인 한 분이 예전에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안이라는 아이유가 연기한 캐릭터에게 겁나 잔소리를 하는 캐릭터와 비슷한 역할을 그 8인의 멤버 한 분이 계속 도맡아서 하신 게 또 전작들의 공통점.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또 직장 상사가 엄청 갈구죠. 또 작가님의 반복된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것 같은 것은 500원? 이번 모자무사에도 뭔가 500원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왜 그 아이템을 연달아서 쓰시는지. 물론 이번 마지막 화에는 또 추앙까지 등장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나의 해방일지와 모자무사의 500원, 나의 해방일지는 100원이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동전 같은 게 왜 등장하는지, 어찌 보면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암호 같은 게 아닐까? 자꾸 이 동전이라든가 너무 뜬금없이 등장하고 어떤 기능인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그 동전이라는 아이템이 등장하니까 누군가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암호 같은, 이전 작품에서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설정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겹거나 그러진 않은 일종의 작가님의 이스터에그라고나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6번째로 작가님 이전 작품에서부터의 나오는 차이점이라 할까요? 어쩌면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는 모성의 가슴 아픔이 조금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주인공 삼형제의 엄마도 그렇고, 나의 해방일지의 3남매에 나오는 엄마도 그렇고, 엄마가 가져다주는 그 모성적 희생이 있었거든요. 애잔함. 그런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변은하를 키워준 할머니를 제외하고 그렇게 모성 있는 사람들은 안 보였다. 변은하의 친엄마인 오정이마저도 모성과 가깝게 묘사되진 않았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모정 비슷하게, 옅은 모정 같은 게 보여졌다랄까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 전작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반복되는 모정은 없었고 오히려 모정의 결여가 느껴졌었다. 그러함과 동시에 영상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작품은 유독 작가님 이전작들에 비해 주인공이 너무 밉상이었다. 밉상으로 시작하고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전에는 차분했던 주인공들과 다르게
많이 까불까불한 모습이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정감이 안 갈 것 같은데 가게 하는 신비한 마법의 대사, 그런 건 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작가님이십니다, 박혜영 작가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아저씨가 진짜 인생 드라마가 됐었던 이유는 엔딩까지 완벽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나의 해방일지에서 엔딩이 뭐랄까,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 생각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약간 완성도와 미완성의 중간쯤 해가지고 엔딩이 끝난 게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뭐 고리타분하게 사랑해요 변은하씨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변은하님, 변은하씨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소감 발표를 하는 황동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사실 뭔가 더 얘기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완벽해지는 과정이 있을 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딱 12화 안에 끝내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좀 결말이 괜찮은 듯 안 괜찮은 듯, 그리고 실컷 황동만을 미워했었던 8인회 멤버들 포함해서 그 밖에 황동만에게 쿠사리를 주던 많은 인물들이 이제 황동만을 겁나 막 좋아하고 애정하는 그런 모습이 얼추 그냥 그동안 우리 이제 사이 안 좋았던 거 좋게 풀고 넘어가자고 대충 뚝딱 넘기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만한 엔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지막이 뭔가 급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나의 해방일지 끝나는 것보단 급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뭔가 좀 더 한 회 정도? 13회에서 끝냈다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정리가 되면서 정말 완벽하게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는 제작사라든가 작가님 사정일 수도 있겠고요. 결론은 황동만이 그랬던 것처럼, 황동만 형님이 그래서 너의 목적은 뭐야? 라고 하면서 황동만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웃기는 거, 거기서 제가 얻은 메시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훈은 아니고요. 결국엔 우리가 재밌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재밌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작가님께서 그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 혹은 메시지, 교훈, 그런 거는 사랑하기 위해서 재밌어야 하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제 나름 작정하고 길게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영상 편집하면서 어떻게 재밌게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예쁜 척이라도 또 하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말이죠. 예를 들면 영화 리뷰나 드라마 리뷰, 뭐 아무튼 제가 겪었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떠드는 걸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뭐 다시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무튼 다음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